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일단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이 자산, 새로운 혁명적 발명이죠. 이 자산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이쪽에서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와 힌트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차트로 보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좀 정확하고요. 추세적인 흐름을 파악할 때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우리가 바이오 종목들, 이런 것들은 차트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23년부터 바닥을 찍고 사이클상의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를 내고 있죠. 내왔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200일선, 50일선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좀 이제 중요한 추세를 말해주는 단기 추세, 또 중장기적 추세,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는 그런 이동 평균선이고요. 2024년도 지금 보시면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탔는데, 이때 이제 우리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리고 일반 투자자 중에서도 뭐 이 거래소 가입하거나 이제 주식 계좌와 다른 이제 계좌를 또 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가 없었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ETF라는 형태로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관들도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어디 보관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ETF성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이제 다이렉트로 사서 뭐 그런 보관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형태가 됐고, 결국은 이제 많은 대중들도, 많은 개인 투자자의 대중단에서도 결국은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인 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상품이 생기면서, ETF라는 상품이 또 생기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 흐름으로 가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가상자산의 미국을 왕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법안 제도들을 이제 드리고 하면서 제도권화 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12만 불에 달하는 상승 흐름을 띄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2만 불 정도 수준에 좀 머물러 있었던, 2, 3만 불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비트코인 가격을 12만 불로 밀어 올리는 흐름을 보였고요. 엄청난 폭발적 상승 흐름을 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쉽게도 뭐 끝단에 이제 폭발적인 시세 분출성, 뭔가 버블성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마무리 짓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또 이제 우리 코인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 뭐 둘 중에 뭐가 또 수익이 좋을까라는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안정적 투자 수단도 있고 또 중위험적인 투자 수단도 있고 또 고위험적인 투자 수단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 자금들도 가장 투기적인 자금들이잖아요. 가장 나는 막 20% 수익, 이런 것들은 수익도 아니야, 막 이런 자금들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빠르게 도는, 시장에서 빠르게 이제 도는, 순환적으로 빠르게 도는 그런 수급들이 이제 가장 투기적이면서, 이제 그런 수급들이 그 가장 고수익을 추구하는 수급들이 이제 비트코인, 이제 코인 시장에 이제 들어앉는 이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식시장이 2025년 보시면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 폭락했다가 그대로 밀고 가는 흐름을 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상승장이 먼저 시작됐으니까 또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도 주식시장보다 먼저 형성되는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 요게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200일 이동 평균선은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중장기적 추세 흐름을 말해주는 그런 이평선입니다. 그 이평선을 이렇게 붕괴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하고 어떻게 보면 좀 사이클상 다르게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상승 추세를 형성했기 때문에 뭐 고점에 대한 부분도 사이클상 고점에 대한 부분도 먼저 뭐 나올 수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기적인 수급은 그 뒤로는 어디로 갔느냐? 비슷한 시기 맞물려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수급의 로테이션상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비트코인이 어떤 수급이 모여있는 곳이다? 가장 고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수급, 가장 투기적인 수급들이 붙어있는 자산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작년 9월달 기점에서 어떻게 됐느냐?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가장 투기적인 수급이 뭐예요? 다른 데로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 주식시장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게 어디로 갔느냐? 제가 보는 메이저 수급론 관점에서는 어디로? 메모리 반도체로 이동을 했다라고 봅니다. 왜냐?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이 시기와 딱 맞물려 가지고 어느 쪽에서 가장 투기적인 수급이 놀 수 있는 형태가 됐느냐? 샌디스크 보세요. 작년 9월달, 8월 9월달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쵸? 40불, 50불이었습니다. 가장 투기적인 수급이 어디로 이동했다?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쵸? 40불, 50불, 지금 1478불. 그쵸? 50배 상승.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이 투기적 수급이 뭐 홍콩에도 이제 뭐 레버리지 ETF 상장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거대한 수급이 한국에도 같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8, 9월부터 장기 평선 돌파하고 지지받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넘어가는 가장 투기적인 수급이 결국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수급이 이동했는지 뭐 그 여부는 제가 뭐 그 수급이 그대로 A라는 수급이 똑같이 이쪽으로 이거는 모르지만 어떤 성격이 이동을 했다? 투기적인 수급이 어디로? 비트에서 메모리. 이렇게 이해되시죠? 저는 여러분들 이제 뭐 다른 뭐 많은 분석하잖아요. 뭐 우리 뭐 증권사 리포트도 많고 많은 전문가들 유튜브도 많고 한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 신박사라는 사람은 메이저 수급 이론에 입각해서 차트 심리 이론이라는 메이저 수급 이론에 입각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특별한 분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이라는 특별한 저만의 메이저 수급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거 뭐 이거 다 지났는데 뭘 이거 알아서 뭐 하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비트코인 시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메이저 수급의 이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메이저 수급이 큰 손해 수급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시세가 가장 높은 시세들이 발생되는데요. 결국은 비트코인이 바닥 찍었다고 저는 보고요. 예. 물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타진할 수도 있지만 저는 투기적인 어떤 수급 자체의 흐름이 이 200일선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200일선 뭔 의미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럼 여기서는 왜 저항을 받냐고요. 그렇죠? 추세에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죠. 저항받던 이평선이 돌파가 된다? 근데 돌파했다고 여기가 바로 이제 강세로 가는 패턴인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세가 뭔가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인이 저항을 받던 이 라인이 지지를 받는 순간이 되면 이제는 바닥 지났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100%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지를 받는 모습이 전개되면 저는 100% 이제 바닥 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여기 200일선 이평선이 아직은 하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주가가 놀아야 이게 수평이 되고 돌아섭니다. 근데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다? 저는 100% 저점 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저의 메이저 이론의 기준이니까요. 저는 기준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기준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승의 어떤 추세를 형성할 때는 이 라인이 굉장히 지지 라인이 되면서 근데 되게 이탈도 했어요. 네. 하지만 이게 하락 추세 될 때는 이게 붕괴되고 패턴이 되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추세적 변화를 우리는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이더리움 보십시오. 이더리움 이게 비트코인 하나의 어떤 움직임이 아니고 보시면 이더리움은 이미 저점에 대한 부분이 이전 저점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리고 이게 200일선의 돌파 흐름을 만들어 냈습니다. 역시나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인 추세적 변화의 흐름을 지금 가능성을 높이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200일선의 돌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100% 야 이제 간다. 이거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지 패턴이 확인돼야 됩니다. 200일선의 지지 패턴이 확인이 돼야 간다. 이번에 간다. 그리고 XRP, 리플, 한국인이 사랑하는 또 코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하락 추세를 오랜 기간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정확히 작년 7월, 8월, 9월달 고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가장 투기적인 수급이 코인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아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수십 배 상승시켰죠. 키옥시아 보십시오. 샌디스크 보십시오. 가장 투기적인 수급이 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거를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에 있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반도체에서 저는 상당 부분 메이저 수급이 나가고 이탈하고 디지털 자산 분야의 수급 이동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황 전망 그 부분이 아니고요. 메이저가 선택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손들이 선택한 거. 반도체는 상당 부분 엑시트한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다고 이제 붕괴된다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한 투기적 수급, 고 레버리지, 또 고수익을 추종하던 그런 수급 중에 상당 부분 일부가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금을
어디로 돌리느냐? 물론 팔란티어 같은 기업도 돌렸을 겁니다. 물론 팔란티어 같은 기업도 돌렸을 거예요. 팔란티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튀죠? 네. 그러니까 우리 돈은 지금 주식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 안에서 돌리고 있다. 이게 지금 추세가 끝나는 거면 여기서 지지가 나올 수가 없고 여기서 장기평선 이렇게 돌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팔란티어를 보십시오. 이게 추세가 돌려진 패턴으로서의 어떤 흐름을 지금 저점 높이고 돌려 세우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 거대 수급들이 여러분 반도체가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보세요. 지금부터 고수익을 내는 쪽이 아닐 겁니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수급들이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영역이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쪽입니다. 이건 제 이론에 입각해서 분석한 겁니다. 제 이론에 입각하고 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석한 겁니다. 뭐 다른 의견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다 비교를 하셔가지고 참고하시고요. 신박사라는 사람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지 그냥 갑자기 감정적으로 올랐으니까 얘기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 그런 분석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실전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결국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관점들, 디지털 자산의 관점들을 최근에 올랐다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오프라인 행사도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서 이 분야를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고 여기서 우리 인생 최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일관된 기조의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네. 이런 얘기 한다고 인기를 끌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사람들이 클릭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유튜브라는 건 미디어죠. 저는 미디어의 특징에 인기를 얻기 위한 어떤 방향으로 절대 콘텐츠를 만들지 않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만 콘텐츠를 만들고 여러분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10만 구독자, 20만 구독자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뭐 단 10명, 20명, 50명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게 지식 많이 채웠다, 많이 배웠다 이러고 끝이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법,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법, 승리하는 길 이런 것들을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라이브 시간 여러분들 귀중한 이렇게 시간 내셔가지고 보시는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하나에 저의 모든 투자에 대한 전략, 이야기들을 담아내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깊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특별 라이브를 매달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 풀지 못한 깊은 저의 전략과 여러분과 좀 소통을 하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특별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